안녕하세요. LA의 비투샤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심상치가 않아요. 근데 진짜로 상황이 매우 이거 이대로 넘어가긴 좀 어려운,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 누구죠?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미디어, 트럼프의 회사입니다. 트럼프의 미디어 회사, 미국 상장 기업. 트럼프의 미디어 트루스파이에서 비트코인 플러스 ETF 신청. 정확히는 트레이드 마크를 신청했습니다. ETF에서 사용될 이름을 등록했다. 뭐 장난으로 하진 않을 테니까 아마 이렇게 사용되지 않을까. 자,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이제 대놓고 비트코인을 밀고 나갑니다. 자, 트루스 미디어는 투자자들에게 마가의 선거 공약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에는 미국 에너지 독립, 제조업 성장, 그리고 비트코인 채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상호가 등록이 되었는데요. 트루스파이 메디인 아메리카 ETF, 트루스파이 에너지 인디펜던트 ETF, 그리고 트루스파이 비트코인 플러스 ETF. 이제는 트럼프가 넘어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게 아닌가. 이제는 코인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메디인 아메리카 ETF, 이건 뭔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은데 본인이 툭하면 주장하는 메디인 아메리카라면 아메리카 코인도 혹시 포함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뭔가 어마어마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그런데 코인의 가격은 참. 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가요? 코인의 가격 찔끔 오르는 게 더 중요한가요? 지금 뭔가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오늘 트럼프가 매수한 코인이 있습니다. 어떤 코인을 트럼프가 매수했을까? 우리가 잘 모르면 이제 이렇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매수한 코인은 어떤 코인일까? 자, 코인에 관련해서는 트럼프 아들들이 끌고 나가고 있죠. 오늘 온도 서밋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아들 레미가 가서 또 열심히 멘트를 날리고 사람들을 뜨겁게 그냥 흥분시켜줬는데 사기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잡혀 들어가진 않겠죠? 뭔가 지금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온도 서밋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온도 파이낸스에서 오늘 이런 발표를 하는데요. 오늘 기관 등급 RWA를 위해 특별히 구축된 레이어 1 블록체인인 온도 체인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온도 파이낸스에서 자체 레이어 1 블록체인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체인의 설계 고문에는 온도 생태계의 새로운 구성원인 프랭클린 템플턴, 웰링턴 매니지먼트, 위즈덤 트리,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이런 많은 유명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도 생태계에는 이미 블랙록, 페이팔, 모건 스탠리와 같은 유명 업계 리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온도가 스텔라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합니다. 온도는 USDY를 가져올 것입니다. 스텔라 네트워크로 스텔라의 재무관리, 담보화 및 글로벌 지불 서비스에 글로벌 생태계 수익 창출 RWA를 제공하며 40만 개가 넘는 글로벌 현금 온, 오프 램프를 제공합니다. 스텔라는 글로벌 금융 온체인을 실제 세계 솔루션과 연결하고 이제는 실제 세계 자산을 연결합니다. 스텔라는 벌써 미국 국채를 토큰화시켜서 프랭클린 템플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억 달러가 넘는 규모인데요. 온도하고도 협업을 해서 서비스를 진행한다면 매우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벌써 온도 파이낸스는 리플, 체인링크, 블록데몬, 그리고 유니스왑 이런 회사들과 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온도 서밋에서 각 회사의 대표들이 연사로 참여했는데요. 리플의 데이비드 슈와츠, 체인링크의 서게이 나자로브, 그리고 이런 인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트럼프가 오늘 매수한 코인, 어떤 코인일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체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월드파이의 지갑입니다. 오늘 있었던 트랜잭션 내역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벌써 찾아놨습니다. 바로 여기 12시간 전에 온도를 34만 2천 개를 이 지갑으로 가져옵니다. 46만 1,000달러 규모입니다. 뭐 빌려온 건 아닐 테고 매수해서 가져왔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RWA의 선두주자 온도 파이낸스, 메디인 USA 코인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트럼프에게로 돌아와서 올해 2025년에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의 행보가 될 것 같은데 코인을 통한 어떤 움직임을 끌고 갈 건가? 자, 우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 그리고 국부 펀드 새롭게 떠오르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언제 이게 진행이 될 건가? 뭐 대호재 같기는 한데 기약 없이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걸까? 어쩌면 내년, 내후년? 자, 그런데 날짜가 대충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이 주관하고 있는 국부펀드. 이 국부펀드는 90일 이내에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sak스가 주도하고 있는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 또는 비축금. 이 계획은 17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 대충은 기준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 선에서 계획이 발표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발표가 나온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는지 체코 공화국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 체코 대통령이 새로운 법에 서명하여 국가의 비트코인 보유자에게 막대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비트코인에 대한 자본 이득세 없음, 장기 투자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간 및 가치 테스트, 개인 및 기업 모두를 위한 비트코인 친화적 규정, 이는 유럽에서 비트코인을 도입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코의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자산은 아니에요. 하지만 3년 이상 홀딩하고 수익을 낸 사람들에 한해서 세금을 면제해준다. 이건 비트코인을 떠안고 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자, XRP 관련 소식입니다. 위즈덤 트리가 CBOE에 XRP ETF를 신청했습니다. 자, XRP ETF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CBOE BZX 익스체인지는 여러 발행일을 위한 현물 XRP ETF를 상장하고 거래하기 위해 일구 비사를 제출합니다. 이 일구 비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일구 비사 제출은 SEC에 현물 암호화폐 ETF를 제안하기 위한 2단계 절차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CBOE는 XRP를 추적하는 현물 거래 상장 상품 ETP 또는 ETF, 이 상품을 상장하고 거래하기 위해 비트와이즈, 21쉐어스 및 카나리 캐피털을 대신하여 일구 비사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단계 S1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고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는 건 바로 일구 비사. SEC에서 승인하면 이 제출은 연방 등록부에 게시되어 기간의 승인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XRP ETF의 진행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럽으로 스웨덴 디지털 자산 관리자 나스닥 헬싱크에서 아발란체 카르다노 ETF를 신청이 아니고 출시가 되었습니다. 스웨덴의 암호화폐 자산 관리자 벌튜는 새로 출시한 암호화폐 ETF 상품을 통해 핀란드 투자자들에게 아발란체와 카르다노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발란체와 카르다노 에이다에게는 호재죠. 그런데 스웨덴은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벌써 여러 ETF가 진행 중입니다. 이 두 가지 코인에 대해서만 ETF가 있는 건 아니고 벌써 이 기관에서 출시한 ETF를 보면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솔라나 ETF, XRP ETF, 그리고 여러 코인 묶음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ETP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ETP는 ETF를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자, 카르다노 에이다의 요로이 월렛에서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라면 미국을 대표하는 쇼핑 네트워크입니다. 이 월마트에서 쇼핑을 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에이다로 받는다. 쇼핑하면 에이다를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와, 쇼핑을 하면 보통 이제 적립 포인트가 쌓이게 되는데 그걸 코인으로 주겠다. 그리고 월마트만이 아니고 뉴에그라는 컴퓨터 관련 쇼핑 회사인데요. 여기서도 에이다를 준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브링이라는 회사인데요. 크립토 캐시백 솔루션을 통해 웹3 지갑과 거래소는 사용자가 쇼핑하는 동안 수동적으로 크립토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원활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굉장히 유명 브랜드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갭, 아디다스, 월마트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16,000개의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에이다 관련 홍보가 있기 때문에 에이다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 많은 코인들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쇼핑 사이트에서 쇼핑을 하게 되고요. 함께하는 회사들 그리고 코인들은 솔라나도 있고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건 월드코인, 플레어 네트워크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코인을 고를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괜찮죠? 업체 측에서도 어차피 마케팅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적립 포인트를 준다든가 할인해주고 막 쿠폰 이런 걸 나눠주는데 이런 회사와 협업을 해서 코인으로 주면 되는 겁니다. 코인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서비스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스페든이라는 이 앱을 사용하는데 앱을 사용해서 예전에 제가 햄버거도 사 먹고 브리또,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는데 여기에는 솔라나, 에이다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음식을 사 먹으면 할인을 받기 때문에 제가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자산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방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말고도 주정부 차원에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죠. 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금 법안이 유타주 하원을 공식 통과했습니다.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통과되면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유타주는 3월 달까지는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 유타주에서 최종 결정이 난다면 승인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으로 담자 이런 내용이 발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주들에서도 야야야 빨리 이렇게 뭔가 포모가 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타 방송에 출연해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좀 시큰둥해요. 미국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사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포모가 올 것이다. 국제적인 포모가 온다. 그리고 미국에서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소설을 쓴다. 소설을 써. 금 팔면 다른 나라들이 다 사버리지 그거. 미국이 정신 나갔어? 금을 팔게?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건 다들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 자, 먼저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페이팔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 보유량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세요. 우리는 금 보유량 1위입니다. 비트코인을 금의 더 나은 버전으로 생각한다면 그 보유량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재조정하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비트코인은 훨씬 더 성장할 것입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페이팔의 사장, 마이클 세일러,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전략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한 20% 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계적으로 포모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거 금 팔고 비트코인 사야 되나? 만약입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거 반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금값이 똥값이 되겠죠. 팍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미국이 다 파는 거 아니야? 미국이 금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값이 완전히 그냥 반토막이 날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이거 금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나? 하고 비트코인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정권자다. 미국의 대통령이다.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좀 무리수가 있기는 해요. 위험합니다. 물론 당연히 위험하죠. 그렇지만 가능성은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인데 제가 만약에 미국의 그런 결정권을 가졌다고 그러면 저는 금 팔아버립니다. 금 팔아버리고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러면 그냥 비트코인은 떡상을 이어가겠죠. 남들 다 쫓아오는데 내가 먼저 샀으니까 더 많이 오를 테고 금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클 세일러가 얘기하기를 이 전략 다 팔아버리면 금 꼭 붙들고 있는 우리들의 적국들은 그냥 멘붕 오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당연하잖아요. 금값이 그냥 무너져 내릴 테니까 미국이 다 팔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금값이 쭉 빠져서 거의 반에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슬쩍 금을 다시 사면 되겠죠. 팔아서 돈 많이 생기면 엄청 팔았으니까 이 돈으로 비트코인 왕창 사고 그리고 그냥 남은 돈을 금 다시 다 살 수 있습니다. 다 살 수 있어요. 이런 전략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게 우리 같은 사람들 조그만 나라에서는 못하는데 미국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세력이 시세 조작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세력이 그냥 팍 매수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매도 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그냥 공포를 조장한 다음에 가격 뚝 떨어뜨린 다음에 저가 매수 딱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미국이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만큼 파고 있으니까 벌써 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을 그만큼 또 살 수 있는 여력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온 세계는 지금 이걸 째려보면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국가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코인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전략적인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코인을 통해서 뭔가 큰 움직임이 일어나려고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지금의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각자의 선택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